네, 안녕하세요. 은퇴한 딜러잉입니다. 저는 14년차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은퇴를 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유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랑 벤츠 E클래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판매했던 수입차 중에 하나죠. 5 시리즈와 E클래스인데 워낙에 이제 판매량이 1등, 2등 하던 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리뷰라든지 오너들에 대한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얘기를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들을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딜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왔을 때는 사실 이 둘 중에서 이미 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5 시리즈가 낫냐, 이 클래스가 낫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의를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5 시리즈를 문의하신 분이 E 클래스로 넘어가신다든지 E 클래스를 문의하신 분이 5 시리즈로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고, 근데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준과 어떤 분 성향의 분들이 5 시리즈를 선택하고 어떤 분들이 E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의 기준과 두 번째는 이 장단점들, 그러니까 오너분들이 말하는 이 차는 이게 좋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출고하신 다음에 타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이 차종을 어떤 걸로 갈아타시는지 보면 이 차를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타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떤 차를 추천할 건지 요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의 기준인데, 요건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5 시리즈를 이미 고르신 분들의 이제 특징과 이제 E 클래스를 고르신 분들의 이제 특징인데, 요건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조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5 시리즈를 고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MBTI로 치면은 이 성향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I라고 할지라도 약간 이제 텐션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조금 활동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5 시리즈를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차분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가 약간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한 이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E 클래스는 약간 그런 스포츠한 예리한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약간 5 시리즈에 비해서는 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E 클래스는 그런 좀 차분한 성격에서 성향의 사람들이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 시리즈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아웃도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적이기도 하고 운전 같은 것도 조금 재밌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인 사람은 5 시리즈가 조금 맞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이런 운전에 대해서 운전은 뭐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날렵하게 운전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를 이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오너분들이 말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하고, 이 날렵함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엔진과 미션의 그 조합에서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BMW 미션이 또 5 시리즈의 미션이 ZF 미션이 들어갑니다. 요거에 이제 그 맛을 한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건지 뭐 반응이 빠른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모르시는 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봤자 솔직히 의미는 없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맛집을 가든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그 먹던 그냥 막 밀키트 같은 거 먹던 사실 막 엄청난 맛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뭐 큰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잠깐만 타봐도 이 차에 대해서 다 느껴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타도 몰라요. 이게 뭐 어떤지 모르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에 좀 둔하신 분들이 이제 BMW를 탔을 때 이게 무슨 BMW만의 그 맛이 있다는 거지, 뭐 미션이 뭐가 좋다는 거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 5 시리즈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핸들링이죠. 핸들링과 그리고 코너링, 정확히 말하면 그 코너링과 핸들을 이렇게 꺾었을 때 이게 즉각적으로 약간 반응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 때문에 BMW를 좀 좋아하거든요. 핸들을 꺾었을 때 바로 응답해주고,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갈 때 약간 이제 벤츠처럼 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E클래스처럼 둔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날렵하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5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5 시리즈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 모델이 바뀌면서 약간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더 딱딱하고 날렵하고, 어떤 분들이 딱 운전하면 왜 이렇게 얘가 차가 예민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모델로 바뀌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렵한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좀 그런 이제 날렵함을 좀 가지면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더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그런 날렵함은 좀 떨어지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 면에서는 확실히 제가 이제 BMW를 워낙 좋아하지만 그냥 실내 디자인만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이 클래스가 이쁘기는 합니다. 안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앰비언트라든지 뭐 이런 시트 색깔 같은 거, 이런 거 딱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예쁘다, 조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BMW에서 비해서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실내 디자인이 좀 이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로 아까처럼 BMW를 탔을 때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니까 저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BMW를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렵하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반대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이 클래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무슨 땅을 읽으면서 가냐, 이렇게 너무 좀 피곤하다 내가, 약간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클래스의 둔한 그 감각을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를 좀 좋아하시고, 다만 이제 조금 그 이제 이 클래스 이제 약간 저속에서 이게 좀 갑자기 조금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아니면 이게 추월할 때라든지 이럴 때 킵다운이란 걸 하잖아요. 차가 이제 근데 이 BMW 비해서 이 클래스가 굉장히 조금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막 그런 이런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킵다운하거나 약간 추월할 때 좀 언덕길 같은 데서 조금 속도를 낼 때, 요럴 때 그런 반응 속도나 이제 울컹거림이 있죠. 울컹거림이 좀 있어서 조금 좀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이 클래스가 조금 더 좁습니다. 5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좁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조금 그런 게 좀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구매율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래 일했기 때문에 한 고객이 보통 이제 바꾸는 주기가 4년에서 5년이 가장 많습니다. 뭐 짧게는 뭐 3년 안에 바꾸신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이 제일 많이 바꾸는 시기입니다. 근데 요분들이 그러니까 5 시리즈를 타다가 뭘로 바꾸는지, 또는 E 클래스를 타다가 뭘로 바꾸는지 보면은 그 만족도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근데 만족도는 사실 거의 BM 타시는 분들은 계속 BM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일을 했을 때, 이제 그만둔 지 좀 됐지만 마지막까지로 보더라도 벤츠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왔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경향도 많고, 그런데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조금 벤츠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MW 같은 경우 BMW만의 그 날카로움을 좋아해서 타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 말하는 B당이죠. BMW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느낌은 BMW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벤츠가 그걸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BMW만의 그 운전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BMW를 타시는 분들은 계속 BMW를 타시는 경향이 많고, E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디자인이나 약간 그 편안한 그런 느낌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타 브랜드 차들이 요즘에는 많죠. 그래가지고 갔다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BMW보다는 충성도가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벤츠가 예전만큼의 그런 이제 이미지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물어본다면, 5 시리즈 E클래스 중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을 추천해 줄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성향이 솔직히 같은 급이고 가격대도 솔직히 큰 차이 없잖아요. 비슷비슷한데 당연히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그런 좀 스포츠한 맛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5 시리즈를 추천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좀 이제 편안한 감을 좀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E클래스를 추천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했을 때 그 감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냐.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이제 운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차를 타봐도 이 차가 어떤 성향이다는 걸 바로 압니다. 근데 음식 같은 거는 아무것도 모르듯이 운전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제 E클래스를 더 추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BMW는 그 맛 때문에 사실 좋은 건데, 그 맛을 이제 좀 못 느끼시는 분이라면 굳이 5 시리즈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클래스나 아니면 그 대체하는 지금 이 동급의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천을 해도 되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그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서 5 시리즈와 E클래스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차종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딜러로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제 후기들이나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